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라티노 표, 둘째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표.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선거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흑인표의 향배, 그리고 오하이오주의 향배였습니다. 흑인, 숫자도 많고 민권법 시대 이후에 정치력이 강한 소수계죠. 그리고 오하이오주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중에 오하이오를 이기지 못하면 당선이 다 못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라티노표, 노스캐롤라이나의 표가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라티노, 미국 내 최대의 소수계입니다. 그동안 숫자는 많아도 정치력이 그에 버금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계속적인 험담으로 웨이크업,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노스캐롤라이나, 지금 그 선거인단 표가 15표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리저리 순열 조합을 다 해봐도 만일 트럼프가 이 주를 이기지 못하면 당선권 270표 계산이 도저히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티노표의 향배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노스캐롤라이나의 지금 위치와 상황은 어떤 것인가, 이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티노 그룹, 숫자는 많지만 정치력이 흑인 커뮤니티보다 뒤집니다. 역사적으로 흑인들처럼 민권운동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애리조나의 유명한 반이민 주지사였던 젠 브루어 주지사가 반이민 법안을 성안하면서 정치적으로 라티노들이 반발하면 어떡할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하자 그자들은 투표를 안 한다 하고 일축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라티노 표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선거에서 이들이 웨이크업을 하고 있는 현상이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거주지 위치가 바로 스윙 스테이트, 배틀그라운드 이쪽입니다. 애리조나, 네바다, 플로리다, 콜로라도 이런 등지입니다. 조기 투표를 이제 이번 주까지 한 실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라티노들의 표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애리조나 2012년 선거 때보다 13.2%나 늘어났습니다. 네바다 11.8%가 늘어났고 플로리다는 14.1%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애리조나로 달려갔고 부통령 후보인 팀 케인 상원의원이 어제 애리조나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연설을 완전히 스페니시 말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혼두라스에서 과거 선교사 노릇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페니시 언어에 능합니다. 케인의 연설 내용을 보니까 inclusive politics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용의 정치를 하겠다. 소수계가 바로 미국의 일부이지 미국의 2등 시민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트럼프처럼 멕시칸 다 내쫓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라티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건, 멕시코는 다 마약범이다. 멕시코에 울타리를 치겠다. 이건 그렇다고 치고 3세 멕시칸계 연방 판사였던 건잘레스 코리오 판사에 대한 트럼프의 막말입니다. 3세 미국인인데 트럼프의 눈에는 그자가 멕시칸이어서 이렇게 치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손자들 보고 3세들 보고 누가 그자들은 에이시안이어서 2등 시민이야 이렇게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말입니다. 이 라티노 그룹의 성향을 조사해 보니까 67%가 클린턴 지지, 19%가 트럼프 지지입니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백중세 경합지역에 대거 포진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한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조기 투표를 살펴보면은 흑인 커뮤니티의 열기가 2012년 선거 때보다 못합니다. 특히 경합지역인 여러 주에서 흑인 표가 2012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가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나왔습니다만은 만일에 흑인표가 떨어질 경우에 어떨 것이냐,
그래도 라티노 표가 클린턴에게는 있다. 이것이 이제 큰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노스캐롤라이나가 중요한가? 이번에는 오하이오주가 아닌가? 그런 의문이죠. 트럼프가 반드시 이겨야 할 지역이 플로리다, 오하이오,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등지입니다. 선거인단 270표를 누가 얻느냐가 승리의 관건인데 아무리 이리저리 계산을 해봐도 만일 트럼프가 노스캐롤라이나를 지게 되면은 다른 경합주들 그러니까 콜로라도, 네바다, 뉴햄프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에서 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270표가 안 나오더라. 그런 수학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만일 클린턴이 노스캐롤라이나를 이기면은 트럼프가 제 아무리 플로리다, 오하이오, 아이오와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244표밖에 안 되고 클린턴이 270표를 넘어선다. 그런 또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흑인 밀집 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의 흑인 선거 참여가 예년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라티노 표가 이를 상쇄할 것인가? 오하이오, 플로리다에서 결판을 못 내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번 결판을 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바로 마지막 선거 전날에 나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라티노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니까 클린턴이 67%, 트럼프가 19%. 여기에서도 또 다른 흥미로운 분석이 가능합니다. 라티노의 1세들, 그러니까 스페니쉬 언어를 사용하는 그룹들은 11%만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권 내 라티노들, 2세, 3세들이죠. 23%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 3세들은 인종 문제보다 더 실질적인 이슈들, 잡이라든가 경제, 이민, 교육, 의료 이런 데 더 중점을 두고 답변을 하더라. 이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투표인 구성 백인이 72%, 비백인이 28%입니다. 그중에 아시안이 2%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마지막 선거전 관련 기사를 여러 개 읽어봐도 아시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2%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룹으로서 정치적인 대접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태생적인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한인들의 경우에는 이슈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마크 흑 상원의원이 토론회에서 아시안계인 태미 덕워스 의원의 가족사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가족은 미국 혁명시대 때부터 군복무를 한 애국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때 커크의 반응, 그대의 타일랜드에서 온 부모가 조지 워싱턴을 위해서 싸운 걸 나는 몰랐네 라고 빈정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안계에 대한 하대 그리고 이민자에 대한 하대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커크가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이 발언 내용을 정작 아시안인 한인 커뮤니티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류사회 언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고 또 커뮤니티 미디어들도 이 발언을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그가 아시안들 그대들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정작 아시안인 한인들은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그대가 별거예요.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모르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사회 정치적 신장은 커뮤니티 구성원의 의식의 변화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나의 선거고 이게 바로 나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짓는 것이고 그리고 이슈를 잘 이해하고 이런 의식의 변화가 전제가 꼭 돼야만 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선거일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서 클린턴, 트럼프 양진영이 마지막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클린턴 측은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 그리고 트럼프 측은 뉴햄프셔, 오하이오, 플로리다 등을 공략하게 됩니다. 주말 유세에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멀리나 트럼프 등이 유세에 나서게 됩니다. 금년 선거, 노스캐롤라이나의 향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측에게는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도 노스캐롤라이나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에게는 다른 스윙 스테이트에서 이겨도 노스캐롤라이나 없이는 선거인단 숫자 당선권 통과가 어렵습니다. 지지율 45대 45 동률입니다. 이라크군이 동부 모슐 4개 지역을 재탈환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시스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시스는 민간인 지역에서 숨어서 이라크군에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아이시스의 박격포 공격으로 민간인 7명이 사망했습니다. 난민 보트 2대가 전복되면서 난민 239명이 익사했습니다. 리비아를 떠난 이 배들은 지중해상에서 전복이 됐습니다. 금년에 난민 익사 사망자가 3,940명, 작년에는 3,700명이었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이 일반 승객을 위한 에코노믹 프리미엄 시트를 선보이게 됩니다. 일반 티켓 가격과 비슷한 가격에 시트의 간격이 넓어졌습니다. 이 좌석은 2017년부터 사용이 됩니다. 모로코의 10대 2명이 공개 장소에서 키스를 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최고 징역 3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16, 17살 난 티네이저들 집에 지붕 위에서 키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컵스의 월 시리즈 승리 축하 퍼레이드가 오늘 벌어지게 됩니다. 컵스는 오늘 오전 10시 리글리 필드를 떠나서 그랜드파크로 향하게 됩니다. 시 당국은 3개소를 축하 행렬 보기 지점으로 정했습니다. 에디슨 앤 셰필드, 노스 미시간 앤 오하이오, 그리고 콜럼버스 앤 몬로입니다. 그랜드파크 입장은 무료, 그러나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합니다. 시 당국은 대중교통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컵스의 월 시리즈 결승전 시청률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결승전 날 시카고의 시청률 51.5%, 약 32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2005년도 화이트삭스의 시청률은 42.5%, 2015년도 블랙학스의 시청률은 41%였습니다. 할로윈데이에 3살짜리 어린이를 치고 차로 도주했던 25살 난 남자가 체포됐습니다. 그는 뺑소니 혐의 중범죄로 기소됐습니다. 가해자는 트릭 or 트릿에 나섰던 3살 난 어린이를 치워서 중상을 입히고 도주했었습니다. 주말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최고 60도입니다. 토요일 맑고 흐리고 67도, 주일 월요일 계속해서 맑습니다. 주일 67도, 월요일 65도입니다. 화요일 맑고 흐리고 62도입니다.